당신의 두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제까지 힘차게 오르내리던 아파트 계단이 밧줄 없이 오르는 절벽처럼 느껴지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세상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리는 고립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달려와 안아달라고 팔을 벌릴 때 그 순수한 기대를 외면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만 하는 그 깊은 절망감을 말입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어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하고 가까운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는 소박한 일상마저 그리움이 되어버리는 삶을 말입니다. 저는 올해 92,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환자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진료실을 지켜온 의사 천상우입니다. 제 흰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는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긴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실.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노인성 질환의 80%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이 심장도 뇌도 아닌 바로 다리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즉 늙어서 생긴 당연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무관심과 방치가 불러온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78배 박 씨는 평생 건강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던 자부심 강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튼튼한 다리로 행군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은퇴 전까지 매일 새벽 산에 전기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계단에서의 헛디딤, 그 찰나의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그는 차갑고 딱딱한 보행기에 온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났나 봅니다.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라며 힘없이 말하던 그의 눈에는 과거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축 처진 어깨를 잡고 제 평생의 신념을 담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 선생님, 나이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관리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미래가 보내는 마지막 희망의 신호일 테니까요. 오늘 제가 50년 의사 경험과 92년 인생의 지혜를 모두 녹여낸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30년 더 젊게,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일찍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으신 겁니다. 다리 건강은 이 4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지켜집니다. 바로 근력 운동, 혈액순환, 바른 영양,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하나씩 제 손을 잡고 따라오듯 차근차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 근육은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비바람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것은 밤사이 우리의 힘을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도둑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지만 반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채울 수 있는 희망의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제 조언에 선생님,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운동이 되겠습니까? 라며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성공에 작은 희망을 보았고 다음 날은 2번, 그 다음 주는 5번, 그렇게 조금씩 횟수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지팡이를 벽에 기대어 둔 채 자신의 2발로 당당히 걸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손주 녀석 돌잔치였습니다. 그 녀석을 제 힘으로 번쩍 안아 올렸을 때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든 운동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비싼 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오직 다리 힘으로만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일어나고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앉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근육이 바로 당신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당신을 지탱해줄 생명의 근육입니다. 둘째,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버티는 벽 스쿼트입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다리가 살짝 떨리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다리 아래에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힘차게 펌프질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에 편안히 앉아 한쪽 다리를 수평으로 쭉 펴서 5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걷는 발걸음의 폭폭을 넓혀주고 걸음걸이를 안정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선생님, 정말 제 나이에 이제 와서 운동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아직도 그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하셨습니까? 미국 보스턴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단 몇 개월 만에 근육량이 의미 있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째 기둥은 우리 몸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혈액순환입니다. 튼튼한 근육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근육 사이사이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엔진이라면 혈액은 그 엔진을 식히고 영양을 공급하는 오일과도 같습니다. 강력한 엔진도 오일이 흐르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고 망가져 버립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바늘로 콕콕 쑤시듯 저리거나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증상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고통스러운 비명이며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84세 김정희 여사는 평생을 은행에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 그녀는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욱 심해져 마치 수만 마리의 벌레가 다리 속을 기어다니는 듯한 고통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건강 강좌에서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단순한 노화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제게 찾아와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만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손주와의 나들이도 모두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4가지 간단한 혈액순환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 여사는
화사한 옷을 입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의 인생을 바꾼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앉아있을 때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듯이 발끝을 위아래로 까딱이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혈액을 심장으로 힘차게 뿜어 올려줍니다. 둘째,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풀어 20분간 발을 담그는 족욕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막혔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셋째,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을 받쳐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는 것입니다. 중력의 도움으로 정체된 혈액이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넷째, 잠들기 전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 바른 영양입니다. 자, 튼튼한 그릇을 만들고 그릇으로 가는 길을 깨끗하게 닦았다면 이제 그 그릇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있습니다. 평생 고기 없는 밥은 밥이 아니야 라는 신조로 살아오신 75세 최병철 씨는 70세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으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수술보다 먼저 식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그는 선생님, 제 아버님도 평생 이렇게 드시고 90까지 사셨습니다. 내 무릎 아픈 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딱 3개월만 해보겠다며 마지못해 식단을 바꿨습니다. 첫 주는 입맛이 없어 괴로웠고 둘째 주는 견딜만 했으며 셋째 주가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70%나 줄었고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질 정도로 체중은 8kg이 줄었으며 1년 후에는 그토록 원하던 등산 모임에 다시 참여하여 젊은 사람들보다 앞서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간절히 원하는 3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과 연골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을 가까이 하십시오. 둘째, 뼈 건강의 핵심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단단히 붙이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멸치, 유제품을 챙겨 드시고 매일 15분씩 팔다리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절의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항산화 식품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권하는 무지개 식사법을 기억하십시오.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보라색 가지, 노란 호박, 하얀 양파처럼 매일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식탁이 화려할수록 당신의 노년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과자, 튀김 마가린, 설탕, 흰 밀가루처럼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드는 음식들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으니 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의 습관이 나쁘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 후 TV 시청과 톡서로 소일하시던 81세 정순의 여사는 하루 대부분을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평생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3년이 지나자 그 선물은 극심한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라는 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근육량이 30%나 더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것은 조용한 흡연과도 같습니다. 이제 제 다리는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라며 눈물 짓던 그녀에게 저는 4가지 습관의 변화를 약속받았습니다. 첫째, 30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5분간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스트레칭하기. 둘째, 다리를 꼬거나 구부정하게 앉는 대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꼿꼿이 펴기. 셋째, 발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편안한 신발을 신기. 넷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이런 사소하고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다리 저림은 거의 사라졌고 1년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을 3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92회를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건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다리 건강의 악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력 운동, 혈액순환 관리,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이 4가지 기둥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수동적인 환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주인공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지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져 결국 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다리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더 활동하고 싶어지며 이는 다시 근육을 강화시켜 삶 전체가 활기차지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5년간 집안에만 갇혀 지내며 세상과의 문을 닫았던 78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1년 후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인생을 찾았어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며 제게 보내온 여행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변화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좋은 말로 흘려듣고 지금과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여 당신의 미래를 바꾸시겠습니까? 제 92년 인생과 50년 의사 경험을 모두 걸고 말씀드립니다. 부디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다리가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